그 과정을 아이가 직접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회사도 있고 이런 직급도 있고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구나라는 것도 아이가 좀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도 또 그 전기료 같은 거를 엑셀에 좀 직접 기입을 해보고 네.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7, 8월에는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올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 많이 덥지 않을 때는 에어컨을 틀면 안 되겠다. 오히려 제가 에어컨을 틀으면 이제 에어컨 좀 끄고 살자. 아끼지? 라고 잔소리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도 아이가 조금 더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아이한테 진짜 뭐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아까 저축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뭐 소비하는 거, 지출하는 거, 그다음에 뭐 기부하는 거 이런 거 다 괜찮은데 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머니들 중에서 투자라는 걸 한 번도 시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이들한테 많죠, 투자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네.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건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 아이들한테 투자를 가르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어른들도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투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질문을 하면 도박이요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기라는 개념과 조금 헷갈려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만족지연 능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축활동이나 투자활동은 모두 다 현재 돈을 쓰고 싶은 욕구를 참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만족지연 능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금융교육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저축을 하면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고 또 투자를 하면 수익률로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제가 이 통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낭여행. 네. 예. 이 아이는 대학교에 가서 유럽 배낭여행을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네. 만약에 아까 재원이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는 친구라면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교 그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뭐 투자 펀드 통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특별 용돈을 받을 때마다 지금부터 조금씩 좀 적립해 나가는 그런 버릇을 길러주면 투자라는 게 단지 뭐 수익률만 올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 먼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는 저축만 강조를 하게 되면 또 반쪽짜리 경제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오늘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포츠카 사는 게 소원이니까 야, 너 몇 억은 벌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100원부터 해가지고 왜 보통 그런 얘기만 아빠가 너 어른 되면 뭐 해줄게. 아빠가 너 어른 되면 뭐 차도 사주고 대학생 되면 차 사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쉽게 네가 사라. 이렇게 하고 우리 오늘부터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 안 돼서 아이가 그거를 한 10년, 20년에 정말 그 돈 갖고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물가가 되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오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제가 교육을 받는 듯한 저부터 이제 경제에 대한 개념, 교육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머님도 좀 이렇게 소비 형태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한 번 더 살펴볼 건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건 이제 경제 교육에 대한 거는 첫 번째로는 뭐 어머님의 소비 형태 이런 것이 항상 먼저 좀 점검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돈 막 쓰면서 넌 돈 아껴 이거 슈퍼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먼저 이런 교육들에 조금 눈을 뜨셔서 좀 이렇게 자기 소비 형태를 잘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님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집안에 이렇게 잔돈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한참 이제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래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까 그 아이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을 때 돈을 좀 그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걸로 친구 삼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자기 용돈으로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눈을 조금만 돌려도 100원짜리 막 굴러다니고 1000원짜리 막 경대 위에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러면은 그걸 너무 손쉽게 아이들이 좀 쓰게 돼서 돈의 가치를 좀 모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돈이 아무데나 이렇게 굴러다니는 일은 저희 집이 좀 없도록. 약간 그런 편인데 네. 오늘부터는 좀 다 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돈과 관련돼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막 쓰다가 이제 이게 정도가 넘어가면은 엄마 아빠 지갑에 이제 손을 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건 부도덕하다. 이건 얘가 도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부분은 아이들의 마음의 허기를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지갑에서 이렇게 손을 대는 부분은 지갑에서 엄마 사랑을 훔쳐나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혹시 돈을 너무 네. 펑펑 쓰거나 돈을 자꾸 손을 대게 될 때는 혹시 아이들 마음에 허전한 부분, 네. 심리적으로 구멍이 난 부분은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해서 사실은 뭐 배변 습관부터 뭐 수면 습관부터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경제 교육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지 네. 80까지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님들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녀 리스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캥거루족. 네, 그리고 캥거루족. 또 네. 요즘에는 MNF 펀드족이라고 또 새로 신종어가 생겼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마더앤 파더 펀드라고요.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 나중에 그냥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잘 만났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골치 아픈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너무 기대려고 네. 하는 그런 몇몇 젊은이들을 그 일컫는 말인데요. 아무리 내가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아이에게 경제적 독립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신용불량자가 돼서 저 얼마를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또 그 한 가구당 한두 명밖에 자녀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모두 다 해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비단 그 돈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의 독립심을 그럼요. 내 인생은 네.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리스크를 좀 크게 줄이시려면 생활 속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곳이 사실은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융 공부도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 선생님도 좀 짧게 한 말씀 네, 드릴까요? 저희 뭐 경제 교육 이거는 정말 돈에 대한 교육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심어나가는 성품 교육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맞아요. 꾸준히 좀 노력하시고 본을 좀 잘 보여주시면 예,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넓게 생각하면 경제 교육이 결국은 인성 교육이다라는 거 오늘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뭐 흔히들 결핍이 사랑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야 아이도 채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가혜영 선생님, 또 이영애 선생님, 그리고 원미연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도 좀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주식회사 윙하우스에서 미아방지 배낭 세트 드리고요. 아이누리 네트워크에서 성장어 플러스와 압력밥솥, 뮤직큐에서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전자건반, 아토디펜스에서 베이비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저희가 2월 9일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오후 3시에 60분 부부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동대문 구청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래 보이시는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 여러분들의 성함과 전화번호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라요. 자, 내일 수요일은 부모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박현영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